여러분, 혹시 화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마 한국인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가슴에 꼭 불덩이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감정이 꽉 막힌 듯한 상태. 근데 이게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문화증후군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병이 대체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걸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불쌍한 생을 살아온 분이라 이해하려 애써도 한계가 온다. 정말 솔직하면서도 한편으론 참 가슴 아픈 말이죠. 이게 바로 화병을 앓는 사람 바로 곁에서 그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하는 가족의 마음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게요, 그냥 나 혼자 아픈 병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드는 깊은 상처라는 걸 이 한마디가 전부 말해주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먼저 이 화병이라는 게 개인과 가족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 생생한 경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말 지독한 감정의 굴레에 갇힌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년이 넘도록 똑같은 신세 한탄을 들어줘야 하고요. 애정이 담긴 말인지 악담인지 헷갈리는 말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찢어집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굳게 다짐을 해도 결국 다시 그 고통스러운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병에 만드는 무서운 고통의 악순환인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늪으로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통계 좀 보세요.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최근 5년 사이에 전체 화병 환자는 40%나 늘었는데 특히 20대 환자는요, 무려 90% 가까이, 거의 2배가 폭증했어요. 예전에는 화병하면 보통 중년 여성분들을 떠올렸는데 이젠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대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떤 분노를 속으로 사귀고 있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건 우리 사회가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체 화병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걸까요? 자, 그래서 화병이 뭔지 그 정의부터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 화병 나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화가 좀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미국 정신의학계의 진단 기준인 DSM의 화병이라고 우리말 이름 그대로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메이드 인 코리아 질병으로 세계가 인정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분노나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다 보니까 그게 결국 몸의 통증으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화병의 본질입니다. 화병의 증상들을 보면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은 것 같다. 명치에서 불덩이가 올라온다.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분들은 실제로 몸이 이렇게 아프다고 말을 해요. 마음속의 억울함과 분노가 진짜 돌과 불이 돼서 내 몸을 공격하는 거죠. 단순 우울증과는 다르게 이렇게 구체적인 신체 감각이랑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딱 결합된 것, 이게 화병의 핵심 특징입니다. 아니, 그럼 이 병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요,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참아서 그래요. 에이,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우리 다들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바로 그 참는 것이 몇 달,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겠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야 하는 그 시간들이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거 그냥 우울증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화병이 우울증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 오해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분노의 관역이 있냐 없냐예요. 화병은 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대상이 아주 분명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죠. 근데 우울증은 좀 달라요. 딱히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세상이 다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일상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화살을 쏠 관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테리랑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고통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화병 환자는 나 아파 죽겠다고 정말 격렬하게 호소하는데요. 히스테리는 자기 증상에 대해 의외로 좀 덤덤한 반응을 보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렇게 깊고 복잡한 고통,
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병을 다스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처방 전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3가지예요. 들어주고, 빠지게 하고, 알리기. 먼저 꾹꾹 눌러 담았던 화를 들어주고, 그 다음엔 고통에서 벗어나 다른 재미있는 일에 빠지게 하고, 마지막으로 너의 상태가 이렇다고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이 3단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들어주기. 근데 이게 그냥 그랬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아주 전략적으로 들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보다 전화나 문자가 더 좋다고 할까요? 감정이 바로 폭발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죠. 또 왜 혼자 듣지 말고 여럿이서 들으라고 할까요? 한 사람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걸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처럼 딱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마음을 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깨달음이 없는 정화는 허망하다.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막 화내고 울게만 놔두는 거요?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해결책은 아니에요. 들어주기의 진짜 목표는 감정을 쏟아내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자, 2번째 단계는 빠지게 하기입니다. 이건 꽉 막혀있던 에너지의 물꼬를 다른 데로 터주는 거예요. 계속 과거의 아픈 기억만 생각하던 것에서 관심을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게 뭐 종교활동이든 등산이든 노래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긋지긋한 과거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드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을 이겨낼 힘도 당연히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 가장 어렵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알려주기입니다. 이건요, 다시 힘을 되찾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조심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아픈 건 그 사람 탓만은 아니다. 그 상황에서 참기로 선택한 당신의 몫도 있다. 이게 절대로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힘도 당신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작은 불만이라도 그때그때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료법을 알아봤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어낼 가장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병 예방의 핵심은 이겁니다. 화병은 갑자기 쾅 하고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상처, 사소한 서운함 같은 것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병이라는 거죠.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거대한 벽이 되는 것처럼요. 그럼 예방법은 뭘까요? 간단하죠. 애초에 그 첫 번째 벽돌이 쌓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작은 상처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럼 그 작은 상처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 아주 유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비폭력 대화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배우자가 늦게 들어왔을 때 왜 맨날 늦어? 이렇게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연락 없이 늦게 오니까 이건 사실이죠. 내가 걱정되고 좀 서운했어. 이건 내 감정이에요. 사실 나는 당신이랑 같이 저녁 먹고 싶었거든. 이게 내 진짜 속마음 의도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늦으면 미리 연락 좀 해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요청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는 감정 찌꺼기의 80%가 이 마지막 요청을 안 해서 생긴대요.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 그게 병을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는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질문으로 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혹은 조직을 위해서 나 하나 참으면 모두가 편해 라고 생각하면서 꿀꺽 삼켜버렸던 그 많은 감정들 있잖아요. 그 숭고한 희생이 훗날 화병이라는 분노 덩어리로 남지 않게 하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소한 감정 하나를 표현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는 진짜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